다방녀가 군대까지 와서 뭐래? 청소나 하고 가. 병사들 폭소하며 서연을 조롱. 지우는 바지에 실수까지 여자 주제에 남자들 앞에서 기어다녀야지. 그 순간 서연이 일어서며 도철의 손목을 순식간에 꺾어버림 특전사 중령님께 경례. 우르르 차렷하며 다방녀라더니 진짜 중령님이었어?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통쾌한 반전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군면회소하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벽에는 부대 안내문과 면회 수칙이 색바랜 종이에 인쇄되어 붙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죠. 서연은 그중 한 의자에 단정히 앉아 동생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정장 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곱상한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손에는 지훈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편지가 든 봉지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평범해 보이는 20대 후반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착한 누나가 동생 면회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면회소에 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하더니 점점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야, 저 여자 뭐야? 얼굴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병사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아, 부대 앞 다방에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면 다른 곳 알바생이거나. 다른 병사가 품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저런 애들이 여기까지 와서 뭐 하려는 거야? 세 번째 병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한 병사가 대놓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구경하려고 슬금슬금 모여들었어요. 저기요, 누구 누나세요? 병사가 건방지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다방에서 일하세요? 얼굴이 되게 익숙한데 어디서 봤나 싶어서요. 서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네, 동생 면회 왔어요. 아, 그렇구나. 병사가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들아, 다방 알바생이래.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왔구나. 진짜요? 우리 부대 앞 다방 직원들도 얼굴은 이쁜데 커피는 맛없더라고요. 옆에 있던 병사가 킥킥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얼굴만 예쁘고 하는 일은 엉망이야. 또 다른 병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냥 예쁘게 생긴 게 전부잖아. 병사들의 조롱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최도철 병장이 큰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야야야, 여기가 다방이야? 카페야? 군대라고, 군대. 여자들은 좀 조용히 있어야지. 계집이 남자들 일하는 데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 어떻게 해? 그러게 말이에요, 병장님. 한 병사가 아부하듯 거들었어요. 여자들은 이런 거친 곳 말고 집에서 요리나 하고 있는 게 좋을 텐데요. 도철 병장이 서연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서 여기 분위기 좀 이상해지잖아요. 남자들끼리 있는데 여자가 와서 좀 어색하거든요.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입꼬레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조금씩 딱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리든지 하세요. 아니면 도철이 바닥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어요. 청소나 좀 해요. 어차피 여자들이 그런 일 잘하잖아요. 걸레질이나 하고 가세요. 하하, 병장님 말씀이 맞네요.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욕적인 웃음소리가 면회소를 가득 채웠어요. 그때 면회소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군복을 입고 있지만 어딘지 어색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누나, 지훈이 반갑게 달려왔지만 주변 병사들의 시선과 웃음소리를 받자 갑자기 주춤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도철 병장이 지훈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김지훈. 누나가 이쁘긴 한데 너 맨날 누나만 찾고 그러면 어떡해? 군대에서는 남자답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병장님. 지훈이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가 죄송해. 그런데 진짜 누나 많이 닮았네. 도철이 서연과 지훈을 번갈아 보며 비웃었어요. 둘 다 똑같이 연약해 보여. 특히 지훈이 너 군대에서 버틸 수 있겠어? 다른 병사들이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동생도 누나 닮아서 너무 약해 보이네요. 김지훈, 너 혹시 집에서도 누나한테 다 의지하고 살았지? 그래서 이렇게 찌질한 거야? 누나 치마폭에 숨어서 살다가 군대 와서 고생하는구나. 아, 진짜 사내 새끼가 진짜 한심하다. 병사들의 조롱이 점점 심해졌어요. 지훈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병장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계급 차이 때문에 대들 수도 없었고 누나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무력할 뿐이었죠. 도철이 서연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기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끼리 거칠게 지내는 곳인데 여자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어색하죠, 어색해. 병사들이 맞장구 쳤어요. 그냥 밖 벤치에서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청소 좀 해주세요. 여기 바닥도 더럽고 여자들이 그런 건 원래 잘하잖아요. 도철이 걸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병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병장님이 걸레까지 준비해놨네. 야, 김지훈도 같이 청소해. 누나 도와드려야지. 지훈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누나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아무것도 못하지?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창피함, 그리고 분노가 섞인 감정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온화했던 시선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입꼬리의 미소는 사라지고 턱선이 단단해졌습니다. 면회소의 분위기는 병사들의 조롱 속에서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지훈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누나가 당한 모욕과 자신의 무력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기다리고 있던 도철 병장과 마주쳤습니다. 야, 김지훈. 도철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면회 잘했나? 누나한테 많이 혼났지? 다른 병사들이 킥킥 웃으며 모여들었습니다. 생활관 안은 삽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니에요, 병장님. 지훈이 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긴 뭘 아니야. 도철이 지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누나가 얼마나 화났는데? 아까 면회소에서 보니까 완전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 병사들이 하나둘 침대에서 일어나 구경하러 모여들었어요. 생활관 특유의 답답한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김지훈. 도철이 지훈의 어깨를 탁 치며 말했어요. 너 누나 때문에 우리가 다 웃음거리 됐잖아.
면회소에 있던 간부들도 다 봤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병사가 거들었어요. 여자가 와서 그런 식으로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 완전 이상해졌잖아요. 지우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죄송해. 도철이 소리를 높였어요. 너 정말 답답하다. 남자가 그렇게 찌질하면 어떡해? 도철은 지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기 시작했어요. 너 혹시 집에서도 누나한테 다 맡기고 살았지? 그래서 이렇게 의존적인 거야? 아니에요. 지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아니긴 뭘 아니야. 도철이 갑자기 지훈의 군복깃을 움켜쥐었어요. 너 보면 답답해 미치겠어. 군대는 남자들이 하는 거야, 남자들이. 그런데 너는 뭐야? 누나 뒤에 숨어서 살다가 여기 온 거야? 다른 병사들도 하나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병장님. 김지훈이 너무 연약해 보여요. 집에서 누나가 다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군대 와서도 누나 생각만 하고. 도철이 지훈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너 군대 오기 전에 뭐 했어? 누나한테 용돈 받아서 놀고 먹고 그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금세 기가 죽었어요. 그런 거 아니긴 뭘. 도철이 지훈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지훈이 뒤로 비틀거렸죠. 너 같은 애가 군대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한심하다. 병장님, 지훈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장님은 무슨. 도철이 화를 내며 지훈의 가슴을 밀쳤어요. 너 정말 답답해. 남자면 좀 당당해져야지. 맨날 움츠러들고 있으면 어떡해?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둔한 소리가 났죠. 일어나. 도철이 소리쳤어요. 남자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으면 어떡해? 너 정말 군인 맞아? 지훈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야, 김지훈. 도철이 지훈의 뺨을 가볍게 때렸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찌질하게 굴면 너 누나도 창피하겠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긴 뭘. 도철이 비웃었어요.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너도 그런 누나 덕분에 이렇게 약해진 거 아니야? 누나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훈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뭐? 도철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병사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도철이 지훈에게 다가가 발로 다리를 걸었어요. 지훈이 다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무릎뿐만 아니라 손바닥도 바닥에 찧어졌어요. 야, 김지훈. 도철이 지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 지금 계급이 뭐야? 내가 뭐야? 상급자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지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야 정신이 드네. 도철이 지훈의 등을 발로 가볍게 차며 말했어요. 너 정말 한심하다. 누나도 이런 찌질한 동생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겠어. 다른 병사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감히 말리려 하지는 못했죠. 일어나. 도철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누나 생각하지 말고 군인답게 살아. 알겠어? 지훈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무릎과 손바닥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도철이 소리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때 지훈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그는 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도철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드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생활관 창문 너머로는 어둠이 깔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 창문 너머에서 서연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눈빛이 더 이상 누나의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틀 후 다시 면회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죠. 옷차림은 똑같았지만 앉는 자세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면회소에 있던 병사들이 서연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여자 또 왔네? 지난번에 청소하라고 했는데도 또 와?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도철 병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야, 저 여자 또 왔네? 학습 능력이 없나? 서연은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지훈이 면회소로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보다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무릎과 손바닥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걸을 때마다 살짝 절뚝거렸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누나.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 어깨를 웅크린 채였습니다. 도철이 지훈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김지훈. 누나한테 또 얘기해. 군대 생활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아니에요, 병장님. 지훈이 작게 대답했어요. 뭘 아니야? 도철이 서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아가씨,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여기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했잖아요.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도철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말 안 해요? 도철이 짜증난 듯 말했어요. 아, 정말 답답하네. 여자가 이렇게 고집이 세면 어떡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병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자가 너무 고집불통이네요. 그러게요. 좀 유연하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도철이 서연 바로 앞까지 다가갔어요. 아가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여기는 군대예요. 남자들끼리 거친 얘기도 하고 험한 일도 하는 곳이라고요.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와요? 도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이해 안 되네. 여자가 이런 데 와서 앉아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뭐가 문제냐고요? 도철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 어색하잖아요.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도철이 당황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잘못인가요?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면회 규정상 아무 문제 없이 앉아 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도철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뭐죠?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여자라서 문제인 거죠? 면회소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병사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도철이 당황하면서도 허세를 부렸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자는 좀 더 조용히. 조용히 뭘 하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졌어요. 그냥 얌전히 앉아 있으라고요. 도철이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서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도철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꺾어버렸어요. 동시에 팔꿈치로 도철의 옆구리를 가격했죠. 도철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야? 병사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도철이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장 최도철, 지금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파. 놓아. 도철이 신음했어요. 상급자에게 손을 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연이 도철을 내려다보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인 정신은 성별이 아니라 품격으로 결정됩니다. 그 한마디가 면회소 전체를 압도했어요. 모든 병사가 숨을 죽이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면회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부사관 하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죠. 뭐 하는 거야? 부사관이 달려오더니 서연을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했습니다. 중령님, 차렷, 경례. 면회소가 순식간에 얼음처럼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죠. 지훈이 가장 놀랐어요. 중령이라고요? 서연이 부사관의 경례를 받으며 말했어요. 편히 하세요, 하사. 부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도철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 통증 때문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부사관이 도철을 보며 소리쳤어요. 최도철, 당장 차렷. 네. 도철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특전사 중령님께 경례해. 부사관이 소리쳤어요. 특전사, 중령? 도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 군복을 입지 않고 있어서 계급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민간인 옷을 입고 있으니 그저 평범한 여자로만 보였던 겁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나가 중령이라고요?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지훈아. 늦었네. 면회소에 있던 모든 병사가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아까까지 서연을 조롱하던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도철만이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면서 말이죠. 서연이 도철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장 최도철,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면회소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병사가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도철만이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서연은 차갑게 변한 눈빛으로 도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병장. 서연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도철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목 통증 때문에 한쪽 팔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특전사 중령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들은 말들 기억하시죠? 도철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게 다방에서 일한다고 했죠? 커피나 타라고 했고. 서연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청소나 하라고도 했네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으라고도 했고. 주변 병사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들도 함께 웃고 조롱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도철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알았으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도철이 말을 더듬었어요.
여자라서 그렇게 대한 거 아닌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제가 군인인 걸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닌가요? 도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조롱했던 거니까요. 그때 도철의 얼굴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공포와 당황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잠깐만요. 도철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부사관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 최도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도철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에요? 특전사 중령이라고요? 면회소 분위기가 또다시 급변했어요. 병사들이 도철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이건 말이 안 돼요. 도철이 계속 소리쳤어요. 여자가 어떻게 특전사가 돼요? 가짜잖아요, 가짜. 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계속하세요. 진짜 말도 안 돼. 도철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여자가 무슨 중령이야. 이런 게 말이 돼요? 지훈이 놀라며 말했어요. 병장님, 그만하세요. 닥쳐. 도철이 지훈에게 소리쳤어요. 너도 속은 거야. 누나가 중령이라니 웃기지도 않아. 부사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최도철, 당장 입 다물어. 하지만 도철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이딴 게 중령이라니. 군대가 완전히 썩었네. 여자들 때문에 다 망쳐져 버렸어. 서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어요. 계속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도철이 광기에 사로잡힌 듯 소리쳤어요. 도철이 광기에 사로잡힌 듯 소리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의 눈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훈련소에서 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자 교관한테 그때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닥쳐. 도철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여자가 나를. 그때 모든 남자 훈련병들 앞에서 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과거의 굴욕이 떠오른 거였죠. 그래서 여자들이 싫은 거군요. 서연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도철이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걸 들켜버린 상황이었어요. 여자가 군대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군인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도철이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여자 주제에 중령이라고 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진짜 중령이면 증명해봐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군인 신분증이었습니다. 특전사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중령 계급장도 보였어요. 하지만 도철은 그것조차 믿지 않았어요. 가짜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가짜겠네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특전사령부죠? 중령 김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면회소에 울렸어요. 네, 지금 5호 부대에 있습니다. 상황 발생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이 도철을 바라봤어요. 10분 후에 확인되겠네요. 도철이 더욱 흥분했어요. 가짜 전화까지. 정말 치밀하네요. 병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병사가 애원했어요. 너희들도 다 속은 거야. 도철이 병사들에게 소리쳤어요. 여자가 특전사 중령이라니. 말이 돼? 그때 도철이 갑자기 서연에게 달려들었어요. 가짜면 때려도 되겠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도철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도철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아파.
도철이 바닥에서 신음했어요. 이 정도 기술도 가짜인가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도철이 바닥에서 몸부림쳤어요. 놓아요. 놓으라고요. 서연이 도철을 놓아주자 도철은 급히 일어나 벽 쪽으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죠. 이건 말이 안 돼. 도철이 벽에 기대서며 소리쳤어요. 여자가 군인이라니, 특전사라니,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광기에 가득 찬 웃음까지 섞였어요. 하하, 웃겨. 정말 웃겨. 도철이 미친 듯이 웃었어요. 여자가 중령이래. 군대가 완전히 망했네. 부사관이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했어요. 헌병대 지원 요청합니다. 면회소에서 소동 발생했어요. 도철의 웃음소리가 면회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어요. 여자 주제에, 여자 주제에, 도철이 계속 반복했어요. 서연은 여전히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철의 광기 어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된 것처럼 침착했어요. 지우는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누나와 도철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도철의 광기 어린 외침이 면회소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헌병대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면회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헌병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서연에게 경례했습니다. 특전사 중령님,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헌병 상사가 큰 소리로 보고했어요. 도철이 헌병들을 보더니 더욱 흥분했어요. 아, 저 여자 가짜야. 진짜 군인이 아니라고. 헌병 상사가 도철을 보며 말했어요. 병장 최도철 상급자에 대한 모독 행위로 체포합니다. 뭐가 상급자야? 도철이 소리쳤어요. 여자가 무슨 상급자? 이건 다 가짜라고. 헌병들이 도철에게 다가가자 도철이 벽에 더욱 바짝 붙었어요. 오지 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병장 최도철, 조용히 따라오세요. 헌병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철은 계속 저항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여자가 어떻게 군인이야. 특전사가 어떻게 여자야. 헌병들이 도철의 양팔을 잡으려 하자 도철이 발버둥쳤어요. 놓아. 놓으라고. 나는 남자야. 진짜 군인이야. 도철이 마지막 허세를 부리며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나는 진짜 군인이다. 진짜 남자 군인이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이면서 몸이 제어되지 않기 시작한 거였죠. 안 돼. 안 돼. 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 똑. 모든 사람이 소리가 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도철의 군복 바지가 젖어가고 있었어요.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면회소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채 그 광경을 지켜봤죠. 아, 아니야. 도철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군복 바지는 완전히 젖어 있었고 바닥의 웅덩이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저게 뭐야? 병장님이 정말 진짜 질인 거야? 도철이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당황했어요. 보지 마.
보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위풍당당하게 여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병장이 이제는 바지에 실수를 한 채로 벽에 기대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헌병 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병장 최도철, 진정하고 따라오세요. 싫어. 나는 안 가. 도철이 마지막 저항을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강제로 도철의 팔을 잡았어요. 도철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죠. 이건 잘못된 거야. 여자가 군인이 될 수 없어. 말이 안 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렸어요. 바지에 실수를 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면회소 문 앞에서 도철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여자 주제에, 여자 주제에.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 위협적이지도 위풍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헌병들이 도철을 끌고 나가자 면회소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바닥에 웅덩이만이 방금 전 일어난 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헌병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한 병사가 창밖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게 진짜 남자였나? 다른 병사들도 혀를 차며 외면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지. 저런 게 병장이었다니. 아무도 도철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모든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린 거였죠. 저게 병장님이었나? 진짜 지렸네. 완전히 지렸어. 아까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여자한테 덤볐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창피해서 어떻게 살지? 한 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게 진짜 남자다운 거였나? 다른 병사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그런데 중령님은 끝까지 침착하셨잖아. 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어요. 표정에 변화도 없었고 마치 이 모든 일이 예상된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이 모든 게 정말이야?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지훈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 안 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말할 수 없었어.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특전사의 신분은 함부로 공개할 수 없거든. 부사관이 다가와 말했어요. 중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부사관이 병사들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들었지? 앞으로 면회객들 대하는 태도 조심해라.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병사가 바닥에 웅덩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거 치워야 하는데. 다른 병사가 대답했어요. 내가 할게. 정말 창피하다. 서연이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모든 병사가 서연을 주목했어요. 군인다움은 성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면회소에 울렸어요. 정의와 품격으로 결정되는 거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전 도철의 초라한 모습과 서연의 당당한 모습이 대비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헌병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철을 태우고 가는 소리였죠. 그와 함께 면회소의 긴장감도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도철이 끌려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면회소에는 여전히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서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서연은 지훈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둥둥둥둥.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헬기? 한 병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헬기 소리가 점점 커지자 면회소에 있던 모든 병사가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몸에 배인 군기였죠. 누구 하나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부사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시간에 무슨 헬기가. 병사들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감히 자세를 풀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부대 연병장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어요.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강풍이었죠. 갑자기 면회소 창문이 흔들리더니 밖에 있던 병사들의 모자가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모자. 연병장의 병사들이 허겁지겁 날아가는 모자를 쫓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잦아들고 헬기가 착륙하자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바람에 흩어진 모자들 사이로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영화 같았어요. 무슨 헬기가 갑자기. 부사관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예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연병장에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걸음소리였는데 나이 든 사람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걸음에는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살아있었습니다. 면회소 문이 열리더니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90대 노인이었지만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장성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전사 창설 1기. 다른 병사가 속삭였어요. 살아있는 전설 박기봉 장군님. 부사관이 급하게 차렷 자세를 취하며 소리쳤어요. 차렷, 경례. 모든 병사가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면회소 분위기가 순식간에 엄숙해졌어요. 박기봉 장군은 천천히 걸어들어와 병사들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살아있었어요. 편히해. 박기봉의 목소리가 면회소에 울렸습니다.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박기봉에게 경례했습니다. 장군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기봉이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특전사 중령 김서연 수고했다. 병사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왜 전설적인 특전사 장군이 갑자기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기봉이 면회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식 들었다. 우리 특전사 중령이 모욕을 당했다고? 부사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장군님. 죄송할 건 없다. 박기봉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박기봉의 시선이 병사들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을 받은 병사들은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이번엔 귀신이 아니라. 박기봉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특전사 잡으러 왔다. 그 말에 면회소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박기봉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군님, 누나를 위해서 오신 건가요? 박기봉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다 아들아. 우리 특전사는 서로를 지킨다. 서연이 박기봉에게 말했어요. 장군님, 너무 큰일로 만드시는 건 아닌지. 큰일? 박기봉이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특전사 중령이 성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게
작은 일인가? 박기봉이 병사들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특전사를 만들 때부터 말해왔다. 특전사는 성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력과 정신력으로만 판단한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군님, 그럼 여자도 특전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박기봉이 그 병사를 보며 대답했어요.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미 됐다. 박기봉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전사 중령 김서연은 특전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교 중 한 명이다. 남녀 구분 없이 말이다. 병사들이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박기봉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령 김서연은 특전사 훈련에서 남자 장교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 실전 경험도 남다르고 리더십도 뛰어나다.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다? 박기봉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이건 특전사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부사관이 급하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박기봉이 부사관을 보며 말했어요. 몰라본 게 문제가 아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한 게 문제다. 박기봉이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군복을 입지 않은 여자를 보고 무시했지?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라. 박기봉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박기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군대는 힘센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장군님, 저도 누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박기봉이 지훈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들아, 지금이라도 배우면 된다. 뭘 배워야 하죠? 지훈이 물었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박기봉이 대답했어요. 군인은 성별로 평가받지 않는다. 정의와 용기로 평가받는다. 박기봉이 서연과 나란히 서더니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잊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군인다움이 뭔지. 병사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92세의 전설적인 장군과 30대의 젊은 여성 중령. 나이와 성별은 달랐지만 두 사람에게서 나오는 군인의 기품은 똑같았습니다. 박기봉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특전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선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밖에서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떠날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박기봉 장군의 말이 끝나자 면회소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부사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그때 박기봉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어볼 시간이다. 박기봉이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히 말해보거라.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누가 먼저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박기봉이 한 병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부터 말해봐라. 그게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면회 오신 분이 여자분이시니까 계속해라. 박기봉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사가 말을 망설였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편하게 말하세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다방에서 일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다른 병사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커피나 타라고. 그런 말도 했고요. 박기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나 하라고 했어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으라고.
시장에서 장이나 보라고도 했고요. 고백이 계속될수록 박기봉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부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군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박기봉이 말했어요. 왜 잘못됐는지 이해해야 한다. 박기봉이 병사들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한 병사가 대답했어요. 여자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박기봉이 그 말에 반응했어요. 여자라서 당연히 그런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냐? 병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박기봉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저 중령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병사들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지금 보니 서연에게서는 평범한 여성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기봉이 계속 말했어요. 중령 김서연은 특전사 훈련 과정에서 체력시험 1등, 사격시험 1등, 전술시험 1등을 했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실전 경험도 풍부하다. 해외 파견 임무를 여러 번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박기봉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훈이 놀라며 누나를 바라봤어요. 누나가 그런 일까지. 서연이 지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지훈아. 말할 수 없었어. 박기봉이 병사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이해하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장군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 박기봉이 반문했어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다. 편견의 문제다. 박기봉이 면회소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군대는 힘으로만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정신력과 의지로 판단하는 곳이다. 여자라고 해서 약하다고, 남자라고 해서 강하다고. 박기봉이 냉소하며 말했어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 같구나. 부사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장군님. 부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박기봉이 부사관을 보며 말했어요.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관이 약속했어요. 박기봉이 병사들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묻겠다. 진정한 군인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힘이 세다는 거? 박기봉이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다. 다른 병사가 말했어요. 용감하다는 거? 그것도 일부일 뿐이다. 박기봉이 대답했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기봉이 서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박기봉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힘없는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땠느냐? 박기봉이 물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조롱했다. 병사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박기봉이 계속 말했어요. 그것이 군인다운 행동이었느냐? 정의로운 행동이었느냐? 아닙니다. 병사들이 작게 대답했어요. 크게 대답해라. 박기봉이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병사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박기봉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누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박기봉이 지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훈이 울먹였어요. 서연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박기봉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한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죠? 지훈이 물었어요. 박기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박기봉이 모든 병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을 기억해라. 그리고 변해라. 면회소에는 새로운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박기봉 옆에 서서 병사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이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박기봉과 서연이 나란히 서자 모든 병사가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례는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기봉 장군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전체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의 충격이 모든 병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거죠.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연병장에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맨 앞에는 지훈이 서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를 쭉 펴고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분대장이 지훈을 보며 말했어요. 김지훈, 오늘 구령은 내가 해라. 네, 분대장님. 지훈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지훈이 병사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누나의 모습과 박기봉 장군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전체, 차렷, 지훈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전과는 확실히 다른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특전사는 남자다움이 아니라 정의로 산다. 병사들이 잠시 당황했어요. 평소와 다른 구령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계속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용기로, 편견이 아니라 진실로. 한 명씩, 두 명씩 병사들이 따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힘이 아니라 용기로, 편견이 아니라 진실로.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약자를 보호한다. 정의를 실현한다. 이번에는 모든 병사가 따라 외쳤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한다. 정의를 실현한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필승, 필승. 병사들의 목소리가 하늘 높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 한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동생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지자 지훈이 서연에게 달려왔어요. 누나, 어떻게 왔어? 지훈이 반갑게 말했어요. 구령하는 소리 들으러 왔지.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훈이 부끄럽다는 듯 말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 아니야, 정말 잘했어. 서연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박기봉 장군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때 분대장이 다가왔어요. 중령님, 부대에 오셨군요. 네, 동생 보러 왔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분대장이 지훈을 보며 말했어요. 김지훈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요? 서연이 궁금해했어요. 병사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분대장이 설명했어요.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려고 해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이제 우리 생활관에는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중령님,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데? 서연이 물었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배웠어요. 병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힘센 게 군인이 아니라 정의로운 게 군인이라는 걸요. 다른 병사도 거들었어요. 그날 도철 병장 모습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런 게 남자다운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데 있어요. 지훈이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달라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그때 부대 어디선가 훈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서연이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훈련 소리가 달라졌네. 분대장이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큰 소리만 지르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요. 지훈이 누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 고마워. 뭘 고마워해? 서연이 물었어요. 누나가 보여준 모습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었어.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연이 지훈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그때 연병장 스피커에서 부대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전 부대원에게 알립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부대 훈령을 실시합니다. 병사들이 모두 방송에 귀를 기울였어요. 첫째, 성별, 출신,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둘째,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 셋째, 진정한 군인 정신으로 복무한다. 방송이 끝나자 병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분대장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중령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모두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박기봉 장군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때 하늘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붉고 푸른 색깔이 햇살에 비쳐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태극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지훈이 누나 옆에 서서 함께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정의는 계속 이어지겠죠? 물론이야.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며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한 병사가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고마워. 넘어진 병사가 감사하게 말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누나, 이제 나도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 된 것 같아. 그때 지훈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떨리지만 힘찬 목소리로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조국을 위해 몸바친 우리들이여. 처음에는 지훈의 목소리만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약함이 없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병사들이 일어서며 함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겹칠수록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정의의 길을 걸어가리라. 마침내 부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노래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하늘을 향해 뻗어올랐어요. 그 장면이 너무나 장엄해서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병장을 가득 채운 군가 소리는 마치 새로운 다짐을 하늘에 맹세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 지훈아. 서연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넌 이제 진짜 군인이야. 서연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훈아,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라 나의 동료 군인이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하늘에서 펄럭이고 있었고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군가 소리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이 부대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